월 132만원. 만약 당신의 은퇴 후 연금이 이 금액이라면 이만하면 됐다고 안심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는 우리에게 냉정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실제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 평균 수령액은 62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132만원은커녕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대다수의 현실이라는 뜻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관련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 1인 가구의 최소 노후 생활비는 월 149만원으로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도 이 냉정한 숫자 앞에서 좌절해야 했던 한 50대 가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가 놓친 단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30년간 기계 부품 공장에서 청춘을 바친 박광수 부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58 퇴직을 2년 앞둔 그는 낡은 자동차를 볼 때마다 고생했다, 이제 좀 쉬게 해주마 다짐하곤 했습니다. 그는 막연히 자신의 국민연금이 월 130만원은 넘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형님, 30년 가까이 부었으면 그 정도는 받죠. 하는 동료들의 말이 위안이자 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준비를 위해 처음으로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자신의 예상 연금액을 조회해본 박 부장님은 모니터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화면에 찍힌 숫자는 월 105만원. 그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금액이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수령액이 103만원 수준이었으니 사실 박 부장님의 금액은 지극히 평균적인 수치였습니다. 월 100만원 수급자 70만 명 돌파. 같은 뉴스의 제목 뒤에 숨겨진 이것이 결코 풍족한 금액이 아니라는 현실을 그는 그제야 마주한 것입니다. 실망도 잠시 그는 그래도 105만원이 어디냐, 아내와 둘이 아껴 쓰면 되겠지 라며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는 은퇴 후 첫 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바로 보건의료비의 역습이었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노후 생활비 중 주거비 다음으로 가장 큰 부담을 주는 항목이 바로 보건의료비였습니다. 아내의 무릎 수술과 미뤄왔던 본인의 임플란트 시술에 목돈이 들어가자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105만원의 연금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박 부장님의 실수는 단순히 연금액이 적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첫째, 남들만큼은 받겠지라는 막연한 낙관론에 빠져 자신의 정확한 숫자를 미리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최소 생활비라는 개념을 무시한 채 급증하는 의료비와 같은 노후의 폭병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하나만 믿고 다른 소득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박 부장님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실제로 한 언론사 조사 결과 50세 이상 10명 중 약 8명이 자신의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가 불안하다고 답했습니다. 모두가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지만 그 실체가 무엇인지,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 불안감의 깊은 곳에는 연금 개혁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관련 정책 자료를 보면 미래 기금 고가를 막기 위해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는 안이 논의되는 반면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 대체율은 42%에서 40%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쉽게 말해 더 내고 덜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구조적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평균 연금액 62만원이라는 숫자의 착시 효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숫자는 안심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대다수가 최소 생활비에도 턱없이 부족한 돈을 받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나는 평균 이상이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이 우리의 노후 준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박 부장님의 안타까운 착각과 우리 사회가 가진 구조적인 함정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는 이유는 절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은 대비할 시간을 벌기 위함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전부가 아닌 기초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진짜 노후 준비는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나의 진짜 숫자와 정면으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국민연금 내연금 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나의 정확한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십시오. 막연한 기대가 아닌 이 구체적인 숫자가 바로 여러분의 노후라는 집의 1층 높이입니다. 이 1층이 얼마나 튼튼한지 알아야 2층, 3층을 어떻게 지을지 계획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세금 혜택을 동원해 2층 연금을 쌓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라는 1층이 기대보다 낮다면 2층을 튼튼하게 지어야 합니다. 그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와 연금저축입니다. 이 제도들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주어지는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국가가 세금을 깎아주며 당신의 노후 준비를 응원하는 제도이니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거래하는 은행이나 증권사에 문의해 IRP 계좌부터 만드십시오. 퇴직금이 이미 IRP 계좌에 잠자고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최소한 디폴트 옵션이라도 활용해 수익률을 점검해야 합니다. 매달 5만 원, 10만 원이라도 꾸준히 추가 납입하는 습관이 10년, 20년 후에는 누구도 무시 못할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내가 사는 집으로 평생 월급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은퇴 시점에 가진 자산이 이 집 한 채가 전부일 것 같다면 주택연금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집에 계속 살면서 이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로 국가가 지급을 보증해 안정적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1주택자라면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지 못한다 는 생각에 주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에게 낡은 집 한 채를 물려주는 것과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과연 어느 쪽이 더 현명하고 값진 상속일까요? 심지어 나중에 집값이 연금으로 받은 총액보다 더 오른다면 그 차액은 온전히 자녀에게 상속되므로 무조건 손해라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오늘 우리는 월 132만 원이라는 숫자가 결코 우리를 지켜줄 안전한 방파제가 될 수 없다는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연금 하나만 믿고 있다가는 최소한의 생활조차 버거울 수 있다는 것이 불편하지만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패의 선고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선에 서라는 신호입니다. 나의 노후를 국가나 운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이라는 1층의 높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위에 IRP와 연금저축이라는 튼튼한 2층을 올리고 필요하다면 주택연금이라는 든든한 3층을 쌓아 올리는 구체적인 설계를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 손으로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노후야말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진정으로 품위 있고 안정된 삶을 우리에게 선물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막연한 불안감에 한숨 쉬기보다 지금 바로 당신의 예상 연금 앱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모든 변화는 그 작은 숫자 하나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여러분만의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